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 것 자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클로즈 룹 시스템의 안정도, 스테빌리티죠. 안정도인데 클로즈 룹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알아내는데 어떻게 알아내느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 주어진 정보는 오픈 루프 프리퀀시 레스폰스죠. 그러니까 주어진 플랜트의 오픈 루프 플랜트의 그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알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오픈 루프 폴의 로케이션을 알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피드백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물론 K도 같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루프 플랜트의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알고 있고, 그것이 이 클로즈 룹을 구성했을 때 스테빌리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실 예전에 루트로코스 할 때 기억을 해보면은 이제 아래 그림에 요게 이제 루트로코스의 예제입니다. 이 주어진 위의 시스템의 그 루트로코스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루트로코스를 그려놨다.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죠? 스테빌리티를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즉 어떤 폴이 만약에 폴이 여기 존재한다. 그러면 얘는 RHP에 존재하는 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로즈 룹의 RH 폴이죠. 그래서 여기 폴이 존재하면 unstable 하고, 만약에 폴이 여기 존재한다. 여기 K 값에 따라 달라지죠. 여기 존재하게 되면은 얘는 스테이블한 그 클로즈 룹의 폴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빌리티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루트로코스를 어떻게 그렸냐? 루트로코스를 그릴 때는 단순히 오픈 루프 플랜트만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루트로코스 그렸어요. 여러분들이 따로 이것에 뭐 저걸 그리지 않았어요. 특성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걸 사용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게 절대 아니에요. 오픈 루프 플랜트만 사용한 거죠. 오픈 루프 플랜트의 폴 제로 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리얼 액시스 로시 그리고 뭐 출발, 도착, 그리고 브레이크 어웨이, 브레이크 인,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린 거예요. 즉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에 오픈 루프 시스템의 정보를 가지고 클로즈 룹을 알아내는 방법은 사실 루트로코스나 지금 하려는 이 나이키스 크라이테리온이나 같은데, 사실 굳이 비교하면은 지금 하는 우리 프리퀀시 레스폰스 테크닉에서 하고 있는 보데플로 테크닉, 결국 지금 나이키스트도 같은 개념인데 거기가 조금 더 파워풀하다. 그러니까 루트로코스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그림을 보고 얻을 수가 있어요. 보데플롯이나 나이키스트 플롯을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길을 이제 틀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공학 수학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복소 함수의 해석, 콤플렉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쪽에서 다루는 얘기를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콘투어 매핑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콘투어 매핑 제목에 있죠. 그럼 콘투어가 뭐냐? 콘투어는 복소수죠. 복소 평면상에서 표현된 어떤 수의 집합이에요. 근데 그것이 콘투어라고 불리려면 클로즈도 돼야 된다. 즉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게 지금 복소 평면이죠. 실수부, 허수부, S플레인이고, 거기서 어떤 콘투어든 간에 그 콘투어라는 것은 시작점에서 방향은 뭐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이 방향 오른쪽 시계 방향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모여진 그 점들의 집합, 연속된 점들의 집합을 컴플렉스 넘버들 모아놓은 것을 콘투어라고 한다. 일종의 셋이죠. 셋 집합, 그쵸? 그 다음에 매핑이라는 건 뭐냐? 매핑은 이제 우리가 함수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셋의 그 숫자들을 함수를 통해서 다른 수로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정의된 이 수,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 셋, 콘투어 A라는 이 각각의 점들은 어떤 함수, 여기서는 이제 함수가 fs라는 복소 함수겠죠, 당연히.
복소수를 이제 입력을 받는 복소 함수를 통해서 이 각각의 점들에 이 함수 값을 대입하면은 그 값이 새로운 S플레인 상에서 그걸 이제 다르게 헷갈리지 않게 여전히 S플레인인데 F에 적용됐기 때문에 F플레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복소 플레인 상에서 새로운 어떠한 셋으로 바뀐다 라는 게 그 매핑입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 함수로 정의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예제는 Q라는 점이 FS라는 함수를 통해서 Q 프라임으로 가는 변환되는, 그러니까 치역, 일종의 여기가 치역 레인지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레인지 스페이스고, 우리가 이 콘투어를 우리가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죠. 도메인, 정의역, 도메인 스페이스, 뭐 이렇게. 그래서 각 도메인에 있는 모든 점들을 복소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복소 함수에 대한 결과, 치역, 레인지 스페이스로 갔을 때 그 함수 형태가, 결과가 어떤 모양이 될 거냐. 자, 뭐 원형 콘투어에서 닫혀 있는 어떠한 그 복소수 셋이 꼭 복소수 이쪽으로 갔을 때 사실 어떤 모양이 될지는 우리가 자신을 못해요. 근데 여기선 다루지 않겠지만 그 약간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 매핑 된 결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콘투어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는 함수가 다시 매핑이 됐을 때 이 함수가 완전히 이상한 함수가 아닌 이상 결국 이 닫혀진 어떠한 새로운 콘투어가 함수의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이 레인지 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콘투어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콘투어가 있을 수가 있죠. 닫혀진 커브면 다 콘투어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온이 쓰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콘투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콘투어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건데 S인데 그 S가 매그니튜드 M하고 그리고 페이즈 앵글로 표현된 숫자죠. 그래서 페이즈 앵글은 당연히 닫혀 있어야 되니까 0에서 2파이고 매그니튜드는 그냥 숫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콘투어는 이미 그 복소 저기 숫자에서 그 S플레인 상에서 표현하면은 반지름이 M인 원이 됩니다. 그쵸? 반지름이 원이 되는 원이고, 이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부호, 그러니까 P라는 각도가 0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증가를 하는 거죠. 증가했을 때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이 콘투어의 방향이 여기 요 점이 P가 0일 때고 P가 90도가 되면은 복소 평면 상에서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P가 90도일 때, 즉 P가 0에서부터 쭉 증가할 때 이 콘투어는 이렇게 클록와이즈 로테이션을 하는 콘투어다. 그러니까 0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렇죠? 다시 그 원점이 아니고 원래 있던 점으로 오는 콘투어라서 얘는 CW 방향으로 회전하는 콘투어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핑 함수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아주 간단한 매핑 함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매핑 함수가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S 플러스 1입니다. S 플러스 1. 원래는 어떤 그 S라는 게 들어서 거기 1씩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 뭐 사실 계산할 것도 없이 실제 어떠한 역할을 하는 매핑 함수냐면은 쉬프트 하는 역할이죠. 쉬프트 in S플레인. S플레인 상에서 1만큼 쉬프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콘투어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 여기가 이제 위에 있는 콘투어가 M이 2라고 했으니까 요거 있었는데 여기서 S 플러스 1이라는 매핑 함수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은 새로 계산된 콘투어는 요렇게 그려지겠죠. 모든 점이 그만큼 1씩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죠. 실수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중심점이 1이 되고 여기가 3, 여기가 뭐 당연히 마이너스 1 되는 그런 매핑 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더하기는 사실 이해가 쉬워요. 그렇죠? 뭐 실제 요거를 계산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S 대신에 M exponential 마이너스 IP 더하기 1 해가지고 M은 고정된 값 2, 그리고 P는 0에서 2파이까지 변하는 수 해서 요거를 그리면 요거에 대한
그 이미지는 오른쪽과 같이 그러니까 쉬프트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 더하기는. 두 번째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분모에 이렇게 s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형태로 주어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이제 콘투어를 그리려면은 우리가 사실 아까 한 것처럼 GS가 S 플러스 1이고 S는 뭐였냐면 인풋 콘투어가 M에서 M 곱하기 2의 마이너스 IP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P는 0에서 2파이까지 범위 주어진 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입을 하죠. 그 대입을 하면은 M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P 플러스 1분의 1 요게 결과죠. 그러니까 콘투어 아웃풋 콘투어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것을 딱 한눈에 보고 아 이게 뭐 다시 원이 시프트가 되는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노트에는 어떻게 예제가 되어 있냐면은 몇 가지 포인트만 잡아서 그거에 대한 콘투어 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투어가 이렇게 반지름이 2인 콘투어가 주어졌고 S 플러스 1분의 1로 콘투어가 가게 되는데 그때 여기 한 점 A, B, C, D 그러니까 4개 점이 결국에 이렇게 있는 점들에 대해서 콘투어 매핑을 그려봤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첫 번째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여기가 A 점, 그 다음에 여기가 B 점, 여기 정확히 B면 여기가 B겠죠? 여기가 C, 여기가 D. 그러니까 B 점은 P가 90도가 됐을 때죠. B는 P가 90도. D는 P가 270도가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A점은 어디로 가느냐? A점이라는 것은 그냥 수로 보면은 2죠. 그러니까 G, S equal 2 요것의 결과는 그냥 2 더하기 1분의 1,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복소 평면상에서 표현된 수로 표현하면은 페이저 기법으로 매그니튜드가 3분의 1이고 각도가 0도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은 어디로 가느냐? 3분의 1. 대략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요 점이 A 프라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점은 어디로 가느냐? B점은 뭐냐? B는 우리가 P가 90도일 때이기 때문에 90도에 대한 S 값은 뭐죠? S는 마이너스 2J가 되죠.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2J. 얘를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J 플러스 1분의 1 요것을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5분의 1에 1 그리고 각도가 대략 63.43도 정도 되는 값으로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저 방식으로 표현한 거. 그래서 B라는 점은 어디로 갔느냐면은 크기가 루트 5분의 1이니까 크기가 좀 1보다는 작은 값이죠. 그래서 루트 5분의 1이면은 대략 한 뭐 절반 정도보다 더 작으니까 원점에서 거리가 한 뭐 대략 그 정도고 각도가 60도다. 그러면은 각도가 60도면은 요 정도 그리고 요 거리가 요 정도. 그래서 요 점이 B'이라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사실 연속적인 콘투어 점을 연속적인 매핑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그 사이 점들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 경우 C점. C점은 그러니까 어디냐? GS 값이 마이너스 2가 됐을 때죠.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1 돼가지고 요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로 표현하면은 당연히 매그니튜드는 1이고 페이즈는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의 위치는 3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요쯤 가겠네. 여기서 마이너스 1점 여기니까 여기가 어디냐? C 프라임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그 사이도 아까와 마찬가지 컨셉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네 번째도 해야 되죠. 네 번째 D 포인트는 S가 얼마일 때냐면은 2J일 때. 그래서 이것도 위에처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 똑같죠. 근데 매그니튜드는 5 to 5분의 1이 되고 페이지 앵글이 바뀝니다. 대칭이 된다는 얘기죠. 63.43도. 그래서 그 점의 위치가 대략 여기. 그래서 여기가 D 프라임 포인트. 그럼 그 사이는 이렇게 가고 다시 여기서 여기로 돌아오겠죠. 콘투어가 돼야 되니까. 뭐 아니면은 P를 360도 대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검은색으로 표현된 이 원형 콘투어가 이게 찌그러든 어떤 원 모양의 콘투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아까 인풋 콘투어는 P가 증가를 할 때 오른쪽으로 가는 CW 콘투어였고요. 나온 이쪽의 콘투어는 이게 CCW 콘투어가 됐죠. 예, 그러니까 그때 각 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도느냐, 요것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콘투어가 CW 클럭와이즈 방향으로 갔다고 아웃풋 콘투어가 클럭와이즈가 돼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함수 형태, 요 함수 형태에 따라서 바뀌겠죠. 어쨌든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카운터 클럭와이즈 방향으로 콘투어가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펑션이 그냥 복수 함수라 매핑 함수라고 했는데 이게 특별한 기호를 썼어요. GS라고 썼죠. 여러분 GS라고 하면 여지껏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오픈루프 플랜트의 전달함수 이런 컨셉이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이 GS라는 것은 뭐냐? 결국 쉽게 말해서 앞으로 할 얘기인데 이게 바로 오픈루프 플랜트의 전달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경우는 뭐냐? 제로가 하나 있는 경우죠. 제로가 어디에 있느냐? s 이퀄 마이너스 1에 있는 전달함수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놈은 폴이 하나 있는 거죠. 폴이 s 이퀄 마이너스 1에 있는 그런 전달함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달함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콘투어가 있고 그 전달함수에 따라서 앞 결과가 어떤 콘투어가 되는데 그게 어떤 모양이 될 거냐 변한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 변하냐? 전달함수에 따라 변해요. 결국 입력 콘투어를 고정을 하고 함수는 이제 전달함수에 따라 변하면 아웃풋 콘투어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모양이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이유는 전달함수에 있는 특성 때문에 달라진다. 전달함수가 달라지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엮으려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다른 케이스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로 우리가 지금 매핑 함수를 s 플러스 4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다른 말로 제로가 s 이퀄 마이너스 4에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그림을 그려지냐? 앞서 콘투어는 동일합니다. 반지름이 2인 원이고요. 요렇게 2인 원이고 이때 제로를 표시해 주죠. S 플레인 상에 표시해 주면은 S는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대략 요쯤 제로가 있겠네요. 제로. 그럼 참고로 앞서 했던 그림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S 플러스 1이었어요. 참고 CF.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 1이었는데 얘는 제로가 어디 있었느냐? 이거는 요렇게 인풋 컨투어 그리고 제로가 여기 안에 있었던 경우죠. S 이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제로 위치가 지금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첫 번째 케이스하고 세 번째 케이스 차이점은 첫 번째 케이스 1이었죠. 요거 넘버 1 요 놈은 케이스 1인데 얘는 쉽게 말해서 제로가 인사이드 더 인풋 컨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주어진 원 모양이 콘투어 안쪽에 있는 경우고 얘는 제로가 is outside 바깥쪽에 있는 of the 콘투어의 바깥쪽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시프트 하는 거니까 S 플러스 4라고 해도 별반 달라지진 않겠죠. 요거의 결과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핑을 해서 S 플러스 4라는 함수로 매핑을 하게 되면은 콘투어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4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4만큼. 그러면 원점의 위치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의 위치가 여기가 4가 되죠. 4가 되고 원래 반지름이 2였으니까 여기 요만큼 되는 원으로 콘투어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콘투어 결과물. 그리고 방향은 우리가 아까 둘 다 클럭와이즈였고 얘도 클럭와이즈로 똑같이 됩니다. 그럼 참고로 아까 했던 GS가 S 플러스 1에 대한 그 매핑 결과를 우리가 파란색으로 요 인풋 콘투어로 이렇게 S 플러스 1로 전달했을 때 나오는 콘투어 그림은 요 밑에 다시 그릴게요. 얘는 1만큼 이동하니까 원의 중심이 1이었고요. 1. 그리고 반지름이 2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콘투어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시계 방향 둘 다. 그러면은 이 위하고 요 콘투어하고 차이점, 뭐 일단 공통점 원이죠. 차이점 원의 중심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똑같아요. 클럭와이즈 콘투어고 클럭와이즈 콘투어고. 그럼 차이점이 원의 중심이 다르다는 얘기를 다르게 하면은 우리가 복소 평면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원점이 됩니다. 원점. 이 원점을 보면은 첫 번째 경우에서는 원점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세 번째 케이스죠. 세 번째 케이스에서 콘투어가 이쪽 콘투어가 이 원점을 포함하지 않고요.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케이스였죠. 이 첫 번째 케이스에는 콘투어가 이 원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풋 콘투어는 동일한 크기 원이었고 함수만 달라졌는데 결국 시프트한 크기를 바꾸니까 원점을 벗어나는 형태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그 콘투어에 그 원점을 포함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요것이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죠. 자, 네 번째 콘투어는 네 번째 매핑 함수는 폴이 하나 존재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S는 마이너스 4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도 그 폴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풋 콘투어가 반지름이 2인 원이었다면 원점 중심으로 이때 폴의 위치는 여기 존재하겠죠. S는 마이너스 4에 폴이 하나 존재하고 얘도 아웃사이드, 콘투어의 아웃사이드에 존재하는 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매핑 함수가 S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매핑 함수를 통해서 결과 아웃풋 콘투어를 구해 보니까 앞서 했던 방법으로 몇 개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 요런 4점을 잡아서 그걸 매핑을 했을 때 나오는 그림이 뭐 원은 아니에요. 분명히 왜 분모꼴로 가기 때문에 원이 아닌데 일단은 우리가 이 점 하나 몇 개만 해보죠. 그래서 요 점 여기 2,0이라는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6분의 1이라는 점이 되죠. 6분의 1이라는 점이니까 그 점은 어디냐? 대략 0.1667 되는 요 점. 여기가 0.1667 되는 점. 여기가 A라는 점에 그 상이 됩니다. A 프라임 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복소수 쪽은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유리화하는 거 이런 거 귀찮고 일단은 여기서 C점을 한번 알아봅시다. C점은 여기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C라는 점이 가는 위치는 요쯤 갈 겁니다. 여기 어디냐? 0.5.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0.5 두 점이 나오고 그 사이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계산을 여기서 안 할 텐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요렇게 가는 어떤 복소수가 나올 거다. 즉 아웃풋 콘투어가 뭐죠? 카운트 클럭와이즈 콘투어가 되고 그 지나는 점이 0.1667 하고 0.5 실수축에서 여기를 통과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콘투어가 된다는 거죠. 인풋 콘투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럭와이즈였고 그래서 이렇게 폴 제로 위치에 따라서 콘투어 형태가 바뀌고 위치도 바뀌고 그리고 앞서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케이스 세 번째 얘기한 것처럼 이 지금 네 번째 케이스에서도 결국 리저팅 결과물의 콘투어가 어디 있냐면은 요렇게 여기서 도는 콘투어가 되고 얘가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요 콘투어가 does not contain the origin.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규칙성이 조금 보이죠. 그러니까 인풋 콘투어 바깥쪽에 존재하는 제로를 갖는 그 매핑 함수를 사용하면은 아웃풋 콘투어도 그 원점을 포함하지 않고, 폴도 마찬가지예요. 그 콘투어가 이 폴을 포함하지 않는, 그러니까 둘러싸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웃풋 콘투어도 결국에 원점을 둘러싸지 않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 자, 다음으로 5번째 케이스, 6번째 케이스를 보는데, 이때 매핑 함수를 먼저 보면은 매핑 함수 형태를 보니까 둘 다 폴 하나, 제로 하나, 폴 하나, 제로 하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위치가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인풋 콘투어 대비 그림을 그려보면은 5번째 케이스는 콘투어가 이렇게 존재하면 반지름이 2였습니다. 그 제로가 마이너스 4 여기 있고 폴이 요 사이 마이너스 3에 존재하는 경우였고요. 6번째 케이스는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폴의 위치는 요 내부, 콘투어의 내부고 제로의 위치는 이 바깥쪽, 이렇게 존재하는 케이스를 의미했죠. 그래서 각각의 그 매핑 함수가 여기 주어진 함수로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아웃풋 콘투어를 앞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앞서 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 아웃풋 콘투어가 계산된 콘투어가 원점을 감싸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지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 관점에서 요걸 쉽게 하는 방법이 이 콘투어, 인풋 콘투어 상에서 점을 하나 잡아요. 요걸 우리가 테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로코스에서 했던 방법하고 비슷하게 이 현재 여기 있는 함수에서 테스트 포인트를 집어넣고 거기다 4라는 얘기는, s 플러스 4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그 제로에서 테스트 포인트까지 벡터를 의미하죠. 그리고 밑에 s 플러스 3이라는 것은 그 폴에서 테스트 포인트까지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요거 테스트 포인트가 하나 주어지면은 요 각도,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했을 때 이렇게 폴이 이루는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뭐 P1이라고 하고, 제로가 이루는 제로하고 테스트 포인트가 이루는 각도를 예를 들어 세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결과로 이 지금 아웃풋 콘투어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어떤 콘투어가 생긴다. 방향은 뭐 일단 나중에 다시 생각할 텐데, 방향 말고 이 결과물, 이 S0에 해당하는 어떤 아웃풋 S0 프라임이 어딘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반지름, 원점에서 거리하고 거기서 이루는 각도, 이거를 이제 알파라고 합시다. 결국 이제 SG, S0라는 거를 대입을 하면은 아웃풋이 R 페이지 앵글 알파라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요거를 이제 페이저를 이렇게 쓰면은 익스포넨셜 I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여기서 알파가 뭐가 되냐? 알파를 우리가 아규먼트라고 해요. 아규먼트라고 하고 다른 말로 앵글이라고 하죠. 결국 페이지 앵글. 그럼 요 아규먼트 알파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왼쪽에 이제 결국에 이 분모 분자에 폴 제로가 있는 그런 형태니까 이 그 테스트 포인트에서 잡은 각 그 폴 제로에서 이룬 벡터로부터 각도 구한, 우리가 폴은 빼고 제로는 더한다. 그래서 세타 1 빼기 P1라는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규먼트가 이렇게 정의되니까 우리가 위에서 있는 예제에서 봤을 때 결국에 아웃풋 콘투어가 원점을 감싸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걸 관점에서 크기보다는 일단 아규먼트만 값을 보자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아규먼트 보는 게 이 인풋 콘투어 상의 한 점을 잡고, 지금 인풋 콘투어는 클록와이즈 방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클록와이즈 콘투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점, 예를 들어 쉬운 점부터 시작해서 클록와이즈로 갈 때 어떻게 아규먼트가 변하는지를 좀 자세히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다시 그리면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인풋 콘투어가 주어진 상태고,
거기서 폴 제로가 바깥쪽에 있죠. 이렇게 있는 상태. 그래서 테스트 포인트를 이제 여러 개 잡는데 이게 매핑 함수가 s 플러스 3분의 s 플러스 4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갈 거냐 봤을 때 쉬운 거부터 하죠. 그러니까 쉬운 게 어디냐? 요 점, 여기 2,0이라는 점이고 요 점은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니까 실수 축상에 있는 점 대입하면은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C라고 하면은 A라는 점을 대입하면은 암산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6분의 5라는 점이니까 1보다 약간 큰 점, 여기가 A'이 됐고, C'이라는 점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대입해서 2라는 점이 되죠. 그러니까 2니까 여기가 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요 점을 두 점을 잇는 콘투어가 될 텐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해서 아규먼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규먼트를 볼 때 요 클록와이즈로 방향으로 가는 콘투어였으니까 여기서 한 점을 요 중간쯤을 잡아요. 그러면은 벡터, 요렇게 긋는 벡터, 제로에서 긋는 벡터가 또 이렇게 나오겠죠. 각각 각도가 여기 폴에 의한 거는 P1, 그리고 제로에 의한 것은 세타1 그렇게 되니까 이거 지금 마이너스 방향인 거죠. 그랬을 때 아규먼트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냥 각도 크기만 보면은 아무래도 P1이 세타1보다 더 큰 값이 되겠죠. 왜냐면 가까우니까 요 점이. 그래서 P1이 크니까 우리가 아규먼트의 정의에 의해서 아규먼트는 세타1 빼기 P1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호 고려해 가지고 현재 여기 P1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음수 방향이죠. 세타1도 음수니까 부호 고려해서 크기 고려하면은 이때 아규먼트는 부호가 어떻게 됐느냐, 요 점에서 A,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B점이라고 합시다. B점에서는 at 포인트 B에 대한 테스트 포인트에서 아규먼트 결과는 양수가 될 겁니다. 그쵸? 부호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알파는 양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웃풋 콘투어를 그릴 때 여기서 시작해서 A'에서 시작해서 B'이 어디로 갈 거냐면 대략 요쯤에 있을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아규먼트가 알파고 알파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여 갈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은 거꾸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얘는 클록와이즈 콘투어가 되고, 당연히 원점은 origin is not contained.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웃풋 콘투어를 간단하게 개념 형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6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도 박스 따로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콘투어 동일하게 반지름 2라는 걸로 주어진 거고, 그 폴이 내부 그리고 제로가 바깥쪽에 있는 그런 매핑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통해서 간단하게 일단은 실수축에 있는 두 점에 대한 매핑,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C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는 2를 대입하면은 3분의 5가 되죠. 3분의 5니까 대략 요 정도 크기가 되는 점, 여기가 A'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요쯤 될 겁니다. 여기가 C'에 대한 값.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요 C'으로 가는 콘투어가 나올 텐데, 우리가 이 클록와이즈 인풋 콘투어 방향을 생각해서 한 점, 여기 똑같이 여기를 뭐 B점이라고 잡고 이 점에 대한 아규먼트를 계산을 해보면은 폴에서 오는 아규먼트 요만큼 P1, 제로에서 오는 각도 요만큼이 세타1. 아까랑 마찬가지로 P1이 크죠? 가까우니까 가깝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얘가 아규먼트 정의에 따라서 아규먼트는 마찬가지로 세타1 빼기 P1 이기 때문에 at 포인트 B에서 아규먼트 값, 결과적인 아규먼트 값이 얼마가 될 거냐, 음수냐 양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랑 비슷하죠. 사실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A'이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C'으로 가는데
아규먼트가 플러스 방향으로 먼저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렇게 갈 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가고 마찬가지로 C'에 도달하면은 반대로 콘투어가 돼야 되니까 A'에 돌아오는데 요렇게 결과적으로 아웃풋 콘투어가 카운터 클럭와이즈 콘투어가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origin is contained in the 이 사이. 그러니까 아웃풋 콘투어가 오리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콘투어의 방향은 이렇게 카운터 클럭와이즈가 될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 매그니튜드에 대한, 여기 앞서 얘기한 이 매그니튜드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했는데요. 그냥 이 실수 축에 있는 두 점을 잡고 요 점에 대한 아규먼트만 봐도 우리가 개형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 그리고 매그니튜드라는 거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뭐 별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앵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쪽에서 얘기하는 이 아규먼트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결국에 콘투어가 있고 그거에 대한 매핑 함수가 있고 매핑된 결과가 콘투어가 되는데 그 콘투어의 형상이 어떤 특정 모양이 된다. 그 매핑 함수에 따라서 다 바뀐다. 이런 건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매핑 함수가 GS라고 주어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아웃풋 맵을 그냥 R, E, I 알파라고 해서 요때 알파가 아규먼트라고 아까 정의를 했습니다. 앵글.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미지, 그러니까 그 상의 그 위치에 대한 각도죠. 이미 S플레인 상에서 각도를 아규먼트라고 한다. 그러면 앞서 했던 그 두 가지 경우, 다섯 번째 케이스하고 여섯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그 결과 아웃풋 콘투어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케이스에서는 폴하고 제로가 인풋 콘투어의 바깥쪽에 있었어요. 아웃사이드에 있었고, 결국 그러므로 이제 아웃풋 콘투어가 이 원점을 포함하지 않고 바깥쪽에 이렇게 비껴 나갔던 걸로 돼 있었고, 여섯 번째 케이스에서는 폴은 인사이드 콘투어 내부에 있었고, 제로는 아웃사이드에 있었던 경우를 보였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아웃풋 콘투어가 원점을 감싸 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방향은 다섯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CW 콘투어고 여섯 번째 콘투어는 CCW 콘투어로 됐다. 그렇게 됐고요.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은 net change of alpha라고는 말 여기 나오죠. net change of alpha가 이제 어떤 말이냐? 한 바퀴 돌면서 콘투어를 돌면서 알파라는 값이 변해요. 그렇죠? 각 그 테스트 포인트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아규먼트가 변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콘투어를 따라 돌면서 한 점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서 요 점을 잡았다. 그럼 요거의 아규먼트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점을 따라서 인풋 콘투어에서 이제 점을 따라 돌면서 아웃풋 콘투어를 계산해서 우리가 그걸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돈다는 거죠. 돌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규먼트가 0에서 시작해서 아규먼트가 증가를 하죠. 플러스로 증가를 하고 쭉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해서 아규먼트가 0이 됩니다. 이 점에서. 그리고 내려오면은 다시 아규먼트가 음수가 되고 쭉 하다가 다시 아규먼트가 0이 되는. 그래서 그 아규먼트 히스토리를 이쪽 방향을 이제 이쪽 가로축을 콘투어 방향이고 시작하고 여기를 아규먼트라고 하면은 아규먼트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어떤 사인 형태 웨이브, 정확히 사인 모양은 아니지만 부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대 아규먼트 값이 얼마큼 가느냐? 최소 요만큼 이렇게 가죠. 근데 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360도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림에서 봐도 최대 아규먼트 요거의 스케일이 같다고 하면은 최대 각도가 커지는 게 뭐 한 30도 커질까요? 30도까지 커지다가 다시 0도 되고 다시 마이너스 30도 갔다가 다시 0도 되는 그 정도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케이스에서는 net change 알파가
360도보다 작게 되겠죠. 360도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올라가 봐야 30도, 아래로 마이너스 30도이기 때문에 이 폭이 지금 이 경우에 예를 들면 60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대 커봐야. 그에 반면 여섯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그 테스트 포인트를 잡고 아규먼트를 찍어 보면은 시작을 여기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 요점 잡고 아규먼트 이렇게 되는 거죠. 요점. 그러면은 아규먼트가 처음에 0도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로 증가를 하는 거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가 이 점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어느 정도 값이 아규먼트가 얼마나 되죠? 여기는 아규먼트가 90도. 여기로 오면은 180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여길 지나서 이쪽으로 오면은 아규먼트가 270도가 되고 여기로 오면은 360도가 되겠죠.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여기는 아규먼트가 270도고 증가하는 거였잖아요. 계속 증가해서 0도에다가 90도, 180도, 270도 되고 다시 0도로 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가로축, 아까처럼 가로축을 이제 그 콘투어 상의 시작점부터 시작하는 값이고, 여기 알파라고 하면은 콘투어 플롯 자체가 0도에서 시작해서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360도까지 간다. 여기 한번 돌면. 근데 360도는 우리가 다시 0도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폭이 이렇게 한 바퀴 원점을 감싸는 경우에는 전체 요 폭이 3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60도, 0도 또는 360도가 되는 게 이 원점이 이 전체 콘투어 내부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다섯 번째 케이스는 인풋 콘투어에 폴 또는 제로가 포함되지 않았고, 여섯 번째 케이스는 인풋 콘투어에 폴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였죠. 폴 인사이드, 제로 아웃사이드. 그럼 두 개 차이 때문에 이런 그 아규먼트 관점에서 뭔가 변화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디테일하게 뭐 증명이나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아규먼트 프린시플의 결과만 들고 옵시다. 에센스라고 해서 이제 에센스 오브 더 아규먼트 프린시플이라는 게 결국 뭐냐, 요런 앞서 했던 그런 observation,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어떤 프린시플이 뭐냐면은 요 밑에 있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식은 n은 마이너스 z 플러스 p라는 식이죠. n은 뭐냐? Number of encirclement of g about the origin. 원점을 기준으로 그 매핑된 결과가, 전달함수에 매핑된 결과가 원점을 몇 번 감싸느냐, 횟수죠. encirclement라는 뜻. 그리고 z는 number of zeros of g inside the contour. 그러니까 이 콘투어라는 건 인풋 콘투어를 의미하고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인풋 콘투어를 의미하고, 그 매핑 함수에, 그러니까 매핑 함수에 제로가 있는데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그 중에 모든 제로가 아니고 inside the contour, 콘투어 안에 있는 개수만 세자는 거예요, z가. 그래서 다섯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케이스에서는 Z가 0이 되죠. 그러니까 뭐 폴즈로 하나씩 있었는데 다 콘투어 밖에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P라는 것은 폴의 개수, 그러니까 G 그 매핑 함수의 폴의 개수고, 그게 어디에 있는 인사이드 콘투어, 인풋 콘투어 안에 있는 경우. 그래서 다섯 번째 케이스에 마찬가지로 P도 0입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Z는 0인데 P는 1이 되죠. 지금 아까 인풋 콘투어 안에 폴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n이라는 이 프린시플 적용하면은 n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여섯 번째 케이스에서는 n은 1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n이라는 것은 그 원점을 감싸는 횟수다라고 했을 때 0, 1. 앞서 봤던 그 결과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에서 보면 아웃풋 콘투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CW로. 원점을 감싸지 않으니까 n이 0 나오는 건 맞고요. 여섯 번째 콘투어, 아웃풋 콘투어는 CCW, 카운트 컬러 와이즈로 되는데,
여기 원점을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요. 그때 여기 한 번 감싸니까 n은 1 결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n이라는 게 결국 인서클먼트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n이 부호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n이 양수면은 우리가 뭐로 잡냐면 n이 양수다. 그러면은 그 아웃풋 콘투어가 어느 방향이냐면은 CCW 카운트 클럭와이즈 방향이고 n이 음수가 되면은 아웃풋 콘투어가 반대 방향, 콘투어가 CW 방향, 클럭와이즈 방향으로 돌 때 음수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결과를 보고 적용을 한 건데 만약에 거꾸로 n이라는 값을 그림을 통해서 봤더니 n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떠한 아웃풋 콘투어가 뭐 요렇게 됐다. 그런데 얘가 지금 요렇게 되는 콘투어였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n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감싸 안는데 원점을 한 번 CW 방향으로 감싸 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이고 n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규먼트 프린서플을 알아봤는데 요 식 절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n이 플러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카운터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이라는 거 염두에 두고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Z랑 P라는 값은 콘투어, 인풋 콘투어의 안에 폴 제로 개수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걸 봅시다. 전달함수가 S-1분의 S 플러스 1이고요. 우리가 인풋 콘투어는 아까 한 것처럼 반지름이 2인 원이다. 그러면은 폴 제로가 어디 있죠? 여기에 폴이 있고 여기에 제로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요 매핑 함수를 적용을 했다. 그럼 아웃풋 콘투어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질 거냐 라고 하면은 그 모양을 예측을 먼저 해봅시다. 위에 있는 식을 써서. 자, Z가 뭐죠? 제로의 개수인데 콘투어 내부에 있는 개수죠. 제로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P라는 것은 콘투어 내부에 있는 폴의 개수인데 폴 하나 있죠. 1.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돼가지고 0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점을 요 의미는 does not encirclement the 오리진을 감싸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진짜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요 점 몇 개만 해보고 적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A라는 점, C라는 점을 보면은 A점은 2,0이고 C라는 점은 마이너스 2,0이었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2,0 대입하면은 그것이 해당하는 점은 1분의 3이니까 대략 3 요쯤 되죠. 여기가 A 프라임. 그 다음에 C 프라임에 대한 점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 요쯤 되겠죠. 3분의 1. 그래서 여기가 C 프라임이 되는 거죠. C 프라임이 되니까 어디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가던 반대로 가던 얘는 실제 결과는 이제 CCW로 가는 그 콘투어가 되는데 어쨌든 이 원점을 감싸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에서는 노트에도 있는 건데 전달함수가 폴이 3개 원점에 하나 있고 여기 S 플러스 1 S 마이너스 1이 하나 있고 S 제로 하나 있는 이런 시스템의 경우에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은 일단 인풋 콘투어는 동일하게 이렇게 원점을 그려서 생긴 거고요. 폴의 위치를 원점에 2개 그리고 S 이퀄 마이너스 1에 폴 하나 그리고 플러스 1에 폴 하나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이렇게 돼서 매핑을 하게 되면은 뭐가 그려질 텐데 일단 결과를 보면은 그려진 아웃풋 매핑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가 0.083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요렇게 요 위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한번 더 여기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되고 여기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이런 4단계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점이
이쪽 콘토에서 한번 감싸 안게 되고 바깥쪽에서 또 한 번 감싸 안게 되는, 두 번 감싸 안는 경우 되죠. 그래서 그리고 방향이 지금 n이라는 게 지금 화살표 방향을 봤을 때 카운터 클럭와이즈 방향이고 두 번 감싸 안으니까 n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그 아규먼트 프린시플 적용하면은 여기서 z라는 값, 그러니까 콘투어 안에 존재한 z는 하나 있죠. 그 다음 p라는 값이 콘투어 안에 존재하는 폴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프린시플을 적용해서 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래서 n이 2가 되죠. 그래서 요 결과랑 같다. 그러므로 아규먼트 프린시플은 맞다. 이거 이렇게 증명은 말이 안 되지만 증명이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아규먼트 프린시플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그 콘투어 형상과 그 콘투어 내부에 존재하는 폴 또는 제로, 싱귤러러티라고 하는데 그 포인트의 개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식 간단하니까 금방 외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잘 적용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앞서 했던 그 아규먼트 프린시플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클로즈 룹의 스테빌리티를 보자는 건데 어떻게 이걸 엮어야 되느냐. 앞서 했던 거는 그대로 콘투어를 정하고 매핑 함수를 쓴다고 했는데 그 매핑 함수가 우리가 말하는 그 오픈 루프 전달 함수, 아니면 다른 말로 루프 게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걸 이제 확실히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약간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와 같은 이제 클로즈 룹이 존재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플랜트가 주어지고 그리고 센서 트랜스퍼 펑션으로 피드백 게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루프 게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GH 두 개 곱한 거죠. 이렇게 된 게 루프 게인이고요. 우리가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을 때 1 더하기 루프 게인이 특성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에 피드백 시스템 할 때 얘기했었고요. 이걸로 했고, 그럼 이 특성 방정식을 각 전달함수, 플랜트의 전달함수와 센서 트랜스퍼 펑션의 전달함수가 주어서 분모의 다항식, 분자의 다항식 각각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특성 방정식이라는 건 클로즈룹의 특성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요거를 이제 통분을 해서 보면은 분모 분자로 나오는데 분모에 있는 다항식의 수하고 분자에 있는 다항식의 식을 이렇게 정리된다. 이거 첫 번째 관찰이고요. 두 번째 관찰에서는 그럼 특성 방정식이 구해졌으니까 클로즈 룹의 전달함수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피드백 시스템 계산하듯이 전달함수를 구하면은 그냥 기호로 따졌을 때 1 더하기 분모의 특성 방정식 GHS 분의 포워드 패스니까 GS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항식 형태로 표현하게 정리가 되면은 요 두 오른쪽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DH 플러스 NGNH, 분자가 NGDH. 요거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요 두 가지에서 봤을 때 분모 분자가 이제 각각 이게 계산이 됐고 다항식의 형태로 더 이상 이제 분모 분자 꼴이 아니고 각각 다항식입니다. 그러면은 요 특성 방정식의 분자에 있는 다항식하고 클로즈 룹 전달함수 분모에 있는 다항식하고 요 두 놈이 같죠? 네, 같아요. 그래서 이 같다는 말은 뭐냐? 결국에 그 클로즈 룹의 전달함수의 이 분모에 있는 놈은 뭐냐면 요거를 요 다항식을 0으로 하는 놈은 뭐냐? 걔가 근의 폴이라고 하죠. 폴. 그래서 폴 오브 TS 그러니까 클로즈 룹의 전달함수의 폴의 개수는 뭐와 같다? 특성 방정식의 분자에 있는 놈 다항식하고 같으니까 분자에 있으니까 이걸 제로라고 하죠. 분자에 있는 제로. 그러니까 클로즈 룹 전달함수의 폴하고 특성 방정식의 제로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퀄 0으로 근으로 하는 놈이 제로하고 폴이니까 이게 첫 번째 관찰이고요. 두 번째 관찰은 뭐냐면은 오픈 루프 폴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우리가 오픈 루프 폴은 뭐냐면은 이 루프 게인의 폴,
루프 게인의 폴이 뭐가 되냐면은 루프 게인의 폴이라고 하면은 dg dh 분의 ng nh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루프 게인이잖아요. 루프 게인. 여기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놈. 요거 0으로 만드는 놈이 오픈 루프 폴이 되죠. 그래서 그 DG, DH가 있는 쪽을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게 특성 방정식의 분모에 있는 놈이 DG, DH죠. 그래서 오픈 루프 폴이 뭐와 같냐면은 특성 방정식의 폴과 같다. 왜냐면 특성 방정식 분모 분자꼴로 했을 때 분모에 있는 놈을 0으로 하는 놈하고 같으니까 오픈 루프 폴이 특성 방정식의 폴과 같다. 그럼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특성 방정식 characteristic equation을 표현했을 때 분모 분자꼴로 만들어서 자, 그 분자에 있는 놈은 제로, 분자를 0으로 하는 놈 제로가 되고 분모를 0으로 하는 놈은 폴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의 폴과 제로가 존재하는데 그 놈 각각이 어디로 매칭이 되느냐? 특성 방정식의 폴 자체는 얘는 뭐와 같다? 오픈 루프 폴, 루프 게인의 폴이 된다. 그리고 특성 방정식의 제로, 얘는 결국 특성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놈이잖아요. 그러면 걔는 클로즈 룹의 전달함수의 폴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게 왜 필요하냐? 클로즈 룹의 폴이 왜 중요하냐면은 스테빌러티를 결정하는 거죠. 스테빌러티를 결정. 클로즈 룹의 폴이 RHP에 존재하면 언스테이블합니다. 예. 근데 오픈 루프 폴이 RHP 존재하는 건 상관이 없죠. 클로즈 룹이 했을 때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요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클로즈 룹의 스테빌리티를 결정하기 위해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제로가 있느냐, RHP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싶어요. 폴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얘는 쉬운 말로 두 번째 거는 주어진 상태죠. 오픈 루프가 주어지면은 오픈 루프 플랜트가 주어지면은 특성 방정식의 폴은 자연스럽게 그거랑 같은 걸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모르는 게 바로 이제 특성 방정식이 제로다. 그 스테빌리티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했던 아규먼트 프린시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규먼트 프린시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콘투어를 잡는 거거든요. 인풋 콘투어. 그런데 우리가 인풋 콘투어의 그 어떤 매핑 함수, 이거 우리가 전달 함수인데 매핑 함수의 싱귤러러티 포인트, 싱귤러 포인트가 폴 또는 제로인데 그게 포함되냐 안 되냐 요거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테빌리티를 위해서는 클로즈 룹의 폴의 위치가 어디냐면 RHP에만 없으면 되거든요. 그럼 RHP라는 거, 라이트 플레인한 전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거기에 뭔가 클로즈 룹의 폴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라서 콘투어를 잡을 때 아래 그림과 같이 콘투어를 잡습니다. 즉, 이 콘투어가 RHP를 전체로 감싸 안을 수 있는 하나의 콘투어가 된다는 가상의 콘투어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S플레인 상에서 여기 원점에서 시작해서 클록와이즈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요. 여기가 거의 S가 J 인피니티까지 올라가는 부분까지 가고 여기서 이 전체를 감싸 안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감싸 안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면은 여기가 이 내부가 RHP를 전체를 커버한다고 가정하는 콘투어를 가정하는 거예요. 가상의 어떤 콘투어죠. 그러니까 가상의 콘투어고 이게 나중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콘투어를 적용했고 인풋 콘투어가 주어졌고 여기에 이제 매핑 함수가 주어졌는데 매핑 함수가 뭐였냐면은 어떤 아무런 콤플렉스 펑션이면 다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게 뭐였냐면은 특성 방정식이었거든요. 특성 방정식의 콘투어 그 내부에 그 뭐 제로가 존재하느냐 폴이 존재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 매핑 함수를 이렇게 GS, HS 앞서 했던 특성 방정식의 형태를 줘서
그거에 대해서 콘투어를 그려가지고 인서클먼트, 원점을 인서클하는 횟수를 세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앞서도 했지만 여기 숫자 1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칸 위로 시프트하는 역할을 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얘는 단순히 시프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꼭 1을 더해서 계산을 하는 거는 번거로워요. 아유, 귀찮다. 1 계산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원점을 감싸한다고 했는데 그냥 마이너스 1을 감싸는 걸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하지 않고 그 기준을, 원점이 기준이었지만 아규먼트 프린시플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마이너스 1을 감싸 안는지를 보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해서 마이너스 1,0 요 이미지너리 에스플레인 상에서 요 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자체를 아예 컴플렉스 펑션을 GS, HS 요걸 하죠. 결국 요게 뭐냐면 루프 게인입니다. 루프 게인만 가지고 그 매핑 함수를 결정해서 이제 아웃풋 그림을 이제 콘투어를 그려서 그게 몇 번 감쌌는지 요걸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규먼트 프린시플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첫 번째 그 인풋 콘투어, RHP를 감싸는 그 콘투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성 방정식의 폴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왜냐? 그 특성 방정식의 폴이라는 것은 오픈 루프 폴하고 같아요. 그냥 오픈 루프 시스템 보고 이건 폴이다. 그거 알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알고 싶은 게 제로 오브 특성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사이드 더 콘투어 RHP 콘투어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위에서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죠? P가 됩니다. 특성 방정식의 폴의 위치. 그러니까 아까 매핑 함수가 1 플러스 GHS였기 때문에 요 1 빼고 요 놈에 대한 폴을 알고 있었어. P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우리가 GHS라는 루프 게인의 나이키스트 플롯도 알 수 있어요. 왜냐? 그냥 주어진 그 플랜트잖아요. GS, HS 다 주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루프 게인인데 우리가 뭘 그릴 수가 있냐면 이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can draw 보데 플롯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데 플롯은 그 오픈 루프 플랜트가 주어지면 보데 플롯 그리잖아요. 그에 대한 뭐 폴 어디, 제로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보데 플롯을 그리면은 그게 나이키스트 플롯으로 바로 바뀌어요, 사실. 왜냐면은 주파수 프리퀀시 레스폰스 플롯이기 때문에 둘 다 보데 플롯이나 나이키스트 플롯이나 둘 다 프리퀀시 레스폰스 플롯이고 표현법이 보데 플롯은 매그니튜드랑 페이즈, 나이키스트 플롯은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두 개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놈을 다르게 그린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 그리면 다른 것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아규먼트 프린시플을 적용해 봅시다. 요 밑에 있는 아규먼트 프린시플을 작용하면은 클로즈 룹의 폴, 즉 다시 말해서 특성 방정식의 제로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래 그림에 잠깐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표시된 그 동그라미랑 X 마크는 X는 아래 나와 있는데 여기 X라고 표현된 얘는 특성 방정식의 폴이다. 얘는 다시 말해서 오픈 루프 폴과 같다. 그래서 요건 알고 있어요. known. 알고 있는 값. 그리고 동그라미로 표현된 요 놈 있죠? 얘는 그 특성 방정식의 제로가 되고요. 얘는 클로즈 룹의 폴이 된다고 했고 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여기 표시돼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세 개의 위치, 여기 세 개가 RHP 콘투어 바깥에 있기 때문에 P 값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 개의 폴이 있어도 오픈 루프 폴이 있어도 그 콘투어 바깥에 있기 때문에 P0.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핑 함수를 GS, HS로 한 다음에 이제 플롯을 그려서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려봤더니 여기처럼 마이너스 1포인트를 감싸 안지 않아요.
결국 이 그래프로 n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과를 합치면은 우리가 앞서 그 아규먼트 프린시플 식이 n은 마이너스 z 플러스 p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z거든요. z는 뭐냐?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p 마이너스 n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p가 0이었고 n이 얼마였죠? n도 0이었죠. 그럼 z가 0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 말이 결국에 폴이 없다는 거죠. 클로즈 룹의 폴이 not in RHP. RHP에 폴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었지만 이 해석을 통해서 여기 바깥쪽에 어딘가 있겠구나, 폴이 있다면,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케이스를, 두 번째 케이스를 예시를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클로즈의 폴은 모르는 위치고 우리가 오픈 룹 폴 알고 있어요. 3개. 그렇지만 그것은 콘투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P는 0이 되고, 그리고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려봤더니 얘는 좀 달라요. 이 마이너스 1포인트를 감싸 안는데 한 번, 두 번 감싸 안죠. 그래서 얘는 n이 2인데, 자, 방향이 중요하죠. 클록와이즈기 때문에 n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클록와이즈 방향은 마이너스 2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규먼트 프린시플을 통해서 z 값을 계산하면 p 빼기 n. 그래서 p는 0이었고 n은 n은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z가 2가 된다. 이 말은 RHP의 폴, 클로즈 룹에 폴이 있다.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언스테이블하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규먼트 프린시플을 적용하는 게. 그래서 정리하면은 콘투어 A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냐면 전체 RHP 플레인을 전체를 이제 그리는 거고, 매핑 함수는 여기서 나온 GHHS 루프 게인을 쓴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규먼트 프린시플 식을 z equal p-n 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서 z가 나타내는 말은 그 클로즈 룹의 폴 in RHP. 요거 우리가 알고 싶은 want to know,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이고요. 계산해야 되는 값입니다. 그럼 P는 뭐냐면은 P라는 건 주어진 상태고, 오픈 루프 폴인데 그 중에 RHP에 포함되어 있는 개수, RHP에 오픈 루프 폴이 없으면은 0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있어도 그 개수만큼 3가지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n이라는 것은 그 카운터 클럭와이즈 방향으로 인서클먼트 하는 거고, 마이너스 1포인트를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몇 번 감싸느냐, 아니면은 클럭와이즈로 감싸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n이 양수면은 CCW, n이 음수면은 CW.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from 나이키스트 플롯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고, 이 나이키스트 플롯은 어디서 오냐면은 보데 플롯에서 온다. 보데 플롯, 어떤 이 GSHS인 루프 게인의 보데 플롯을 통해서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n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 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한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나중에 시간이 좀 너무 오래돼서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할 건데, 프리퀀시 레스폰스 플롯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보데 플롯 또는 나이키스트 플롯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바로 바꿔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얘는 뭘 위해서 하는 거다? 클로즈 룹의 스테빌리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아규먼트 프린시플을 사용했는데, 결국 방법은, 사용 정보는 뭐냐? 오픈 루프 플랜트의 정보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클로즈 룹의 스테빌리티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절차는 먼저 오픈 루프 플랜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리면 돼요. 이 나이키스트 플롯은 여러분 앞서 했던 보데 플롯으로 통해서 그릴 수 있는 거고요. 보데 플롯을 그리면 나이키스트 플롯도 바로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나이키스트 플롯에서부터
그 카운터 클럭와이즈 인서클먼트를 마이너스 1포인트, 요 포인트가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 마이너스 1포인트 주위로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세는 거, 얘는 이제 카운터 클럭와이즈가 양수고 만약에 클럭와이즈로 돌게 되면 음수라는 거, 횟수가 중요합니다. 부호는 그 다음이고, 그래서 몇 번 감싸 안느냐, 인서클을 몇 번 하느냐라고 해서 n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부터 오픈 루프 폴, 그러니까 이게 루프 게인이죠. 루프 게인의 폴의 위치. 근데 그 폴의 위치고 그 개수인데 모든 폴의 개수 in the RHP에 있는 폴의 개수만 세서 그걸 P라고 하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아규먼트 프린시플에 의해서 밑에 있는 식처럼 Z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P하고 N 값을 가지고 Z를 계산하는데 이 Z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요 위에 나온 것처럼 클로즈 룹의 폴의 개수다. 어디? 중요한 게 이 다음이죠. inside the RHP. RHP에 존재하는 클로즈 룹의 폴의 개수가 바로 Z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Z가 그러니까 제일 아이디얼하게 굿 뭐냐? 얘는 Z가 0이 되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뭐야? 얘가 클로즈드 룹이 is stable 하기 때문에 아이디얼하게 좋은 거고, 배드, 안 좋은 건 뭐냐? Z가 그보다 큰,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면은,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이건 계산 뭔가 잘못된 거예요. Z가 양수가 되면은, 얘는 클로즈드 룹이 어떻게 되냐? 언스테이블해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안 좋은지 안 좋은지를 클로즈 룹 하기 전에 오픈 룹 플랜트만 보고, 언스테이블 할 것 같아. 이러면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하자는 방법이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온이고, 이 나이키스트란 수학자가 이제 만든 방법이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강력하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몇 가지 예제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나이키 스테빌리티 띠오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